저는 고소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개파간 갈등이나 또 개파단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당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분열하고 또 다시 싸우려는 그 구조는 저 지금도 동감하셨습니다.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타당하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좀 더 의견 수렴을 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부분 또 과연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이번 투표를 통해서 바랬던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이야기들을 다 의원들께서 마음에 있는 의견을 다 쏟아내놓고 계십니다. 당 대표 체제의 독성과 독주 이것이 패배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어떠한 논의 과정도 없이 그러한 당의 중요한 진로 관련된 거, 노선과 관련된 거를 혼자 이렇게 그 적절하냐 독성과 또 새로운 독주로 보지 않느냐 그런 모습이 또 있었던 그렇지만 앞으로 당이 더 이상 혼란과 혼돈으로 빠지지 않고 저희들이 또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쇄신과 계획과 변화를 통해서 터뜨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쇄신의 총한다고 모였는데 5시간 개파 싸움만 하고 있는 총회 아닌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가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 쇄신한다는 의원총회 개파 싸움만 하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면서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패 후에 두 번째 의원총회인데요. 5시간 내내 개파 싸움 중 아니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할 말 있다니까요. 목을 친다. 이것 때문에 지금 박성중 의원 메모 때문에 좀 발끈하고 있습니다. 김성태부터 사퇴해야 된다. 당내 의견은 안 거치나 결국 다시 친이 친박 싸움이냐? 김성태 권한대행은 이번에야말로 끝장내겠다. 정계 은퇴는 아닐 걸 하고 서청원 의원은 탈당했고요. 상황이 총선 불출마, 중앙당 해체, 비대위 위임 등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앞으로 변호사 홍으로 불러주세요. 사퇴했습니다. 대표직을. 자기 총선 전원 불출마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당 과연 전망은 어떨지 들어보시죠. 대수술을 집도할 핵심 비대위를 꾸려서 정권을 부여하고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비상대응 체제의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핵심 비대위가 제 역할을 다해서 성공적인 대수술을 마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저 자신부터 수술대에 제일 먼저 들어 누울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동지 여러분들의 함께 가는 길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계속되는 한국당 문제라서 아주 간단간단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신 교수님부터. 오늘 의총에서는 예. 정말 지금 한국당에서는 예. 당 해체를 할 정도로 대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다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식을 그렇다 한다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반성과 새로운 보수를 일으켜 세울 그런 방안들이 진지하게 나와야죠. 논의해야 될 줄 그렇죠. 알았는데 예. 의원들 간에 예. 친박이냐 비박이냐 예. 뭐 영입하냐 무슨 친박이냐 이런 패싸움만 한 걸 보면은 예. 친모라는 배후에서 예. 서로 조종관을 잡겠다. 그 조종관이 뭡니까? 결국은 당권. 당권, 공천권. 고짓을 당권을 잡겠다고 패싸움하는 그런 상황 아니냐 네. 그렇게 보여지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순신 장군을 인용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유명한 사직생 생직사. 네.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면 우리가 살 길이 있다. 그런데 생직사예요. 이순신 장군은 왜
그렇게 이순신 장군입니까? 죽을 각오. 본인 스스로 희생을 각오를 하고 예. 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바로 이순신 장군이거든요. 충이라는 것도 왕에 대한 충이 아니라 백성에 대한 충이다. 근데 저분들은 백성한테 그렇게 외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권을 잡기 위해서 생즉사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살려고 해결이 안 된다. 지금 몸부림을 치는데 네. 저런 자세로는 예.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 예. 걱정이 정말 앞섭니다. 예, 전입가경이에요. 전입가경. 그러니까 정일화 교수님. 예. 어찌 보면은 당이 지금 해체될 위기 상황에서 예. 이른바 박근혜 키즈들은 당 지도부를 비판하고 네. 또 친홍계는 친박계 인적 청산을 주장하고 이 서로 발목 잡고 추락하는 한국당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즉, 네,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로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그게 무슨 의미냐면 점점 더 미움받겠어요. 이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는 겁니다. 자, 당의 혁신, 비대위 구성 이런 것들은 또 시간을 가지고 해내야겠죠. 그렇죠. 그러나 당장 국민들의 기대. 예. 자, 전 제가 볼 때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첫 예. 번째, 국회 정상화에 주도적으로 나서라. 예. 자, 두 번째, 태극기 부대와의 결별 선언이라든가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네. 우선이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붙이면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의 행군에 나서라.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어찌 보면 듣고 경청하고 그분들의 어떤 모든 얘기들을 다 받아내는 과정에서 그런 현장에서 문제를 찾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줘야 될 때지 저렇게 의총장에서 모여가지고 옥신각신 뭐, 예. 위기의 본질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모습 예. 안타깝습니다. 조은갑 위원님의 생각은? 예상했던 그대로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반성이 모습이 안 우선이죠. 그다음에 나의 탓이다가 아니라 여전히 너의 탓이다라는 서로 다의 계파 갈등 또 상대방을 질책하는 이런 모습만 보여줬거든요. 예. 근데 절에서는 정말 국민들부터 외면이 지금 벗어나기 어렵죠. 그러니까 예. 사실은 뼈저린 반성, 대안이걸 떠나서 자기 스스로 잘못된 걸 좀 인정하고 거기에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걸 좀 내려놓는 그러니까 수구, 기득권, 패권이라는 그 이미지를 좀 던져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희생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그게 없는 공간에서의 자유한국당의 몸부림이라는 것은 저는 어떤 형태로 어떻게 이렇게 포장을 하든지 간에 그 결과는 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직 침몰을 안 하니까 그렇죠. 배지 가지고 한 몇 년 남았으니까. 황장 소장님. 저는 우리나라의 보수 지지층이요. 진짜 제대로 된 보수를 보지 못해서 한국당을 보수라고 보는데 네. 저는 저건 보수가 아니라 수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인당 재산이 29억 8천만 원이에요. 500억 이상 자산가 빼고요. 네. 아직도 배가 부르다니까. 자, 그런데 저 사람들이 지금 이 친박, 비박, 이 친이로 나누어서 끝없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탄핵 이후에 싸움이 더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어느 세력도 반성하고 있지 않아요. 정작 지켜야 될 안보에 대한 가치는 안 지키고 우리가 안보 때문에 졌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고 어제 당에서 탈당한 원로도 그런 소리를 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진짜 경제, 사회, 복지적으로 이 자신들이 변해야 될 시대의 흐름에 맞는 가치는 또 안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인맥으로 한마디로 사회의 이 웰빙, 기득, 상류 수구층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전원이 다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 보수의 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장렬하게 그냥 이렇게 타버려야 됩니다. 산화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야 된다고 봐요. 지금이 그럴 때라고 보고요. 지금 저기서 비대위원 데려와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당 안팎에 엉망으로 해봤어요, 비대위. 뒤섞여 있는 지지층들 그런 사람들이 해결을 더 맡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서 하나도 못 만든다. 과거 민주당은 2012년 대선에 지고 백서라도 만들었어요. 백서대로 안 하고 또 바뀌었지만 네. 적어도 책 하나도 못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당을 꾸려가겠는가. 저는 저는 불출마를 선언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지역구에 가서 민심을 듣고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모이든지 대안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 대신 네가 나가라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건 볼정사납지 않아요? 의견이? 엊그제 국민들 앞에서 꿇어앉아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며칠 지나고 저렇게 이제 생다지로 싸우는 것 아닙니까? 반성 안 했다는 것이죠. 예. 그 말은 본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여전히 모른다. 예.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저 당이 더 망하도록 다시 채찍을 들어야 합니까? 저는 저분들이 이 세상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측면도 하나 있지만 네. 현실적인 계산도 매우 잘못하고 있다. 지금 112명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누군가 비대위 또는 다음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총선에 후보를 낼 때 저는 112명 내 그대로 놔두면 거의 다 몰살 당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몰살에 넣으면 물론 공천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한 7, 80명 정도가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중에서도 보수 정당을 새롭게 만들어갈 사람들을 좀 남겨서 네. 보수 정치를 제외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저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예. 끝까지 자기 이익만 챙기겠다. 예. 홍준표 대표는 책임지고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분들의 책임을 지금 숫자로 계량화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 책임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나부터 먼저 책임을 지겠다는 그 선언을 해야 몇 명이라도 살리지. 저렇게 하다가는 다 죽는다. 한번 두고 오십시오. 예. 별 변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뭐 두고 봐야 되지. 김성환 평론가님. 뭐 계속 말씀대로 반복되는 얘기를 될지 제가 모르겠어요. 하게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예, 예.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예. 같습니다. 예. 천동설에서 지동설이 네. 인정받기까지 한 100년 이상이 걸렸거든요. 네, 네.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혁신하는 데는 예. 한 10년은 걸릴 것 같다. 지금 모습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마지막으로 제가 그 고은 시인의 그 시 한 구절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제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예.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쳤다. 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 보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노를 잡고 있지 말고 네. 노를 놓고 네. 좀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바람 불면 배 침몰하는데. 배가 뒤집어지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알고. 목을 친다. 이 박성중 의원 메모에 한국당 의원들이 발끈했다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당 또 외부 인사 비대위 뭐 여러분들 이름이 오르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좀 답변을 패널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성준 의원 메모 공개 발언 신청 후 비공개 의총으로 전환했는데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친박들이 당권 장악하려고 노력한다. 당권 잡으면 여기서 우리는 독당파입니다. 우리를 칠 것이다라는 한 모임 참석자 우려를 메모한 것입니다. 의총 시작 후에 이제 3시간 넘게 경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장우, 김진태 의원 등은 박성준 의원이 계파 갈등을 조장했어요. 김성태 대행도 사퇴하세요. 이렇게 경론이 이어지면서 한편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셔와야 돼요. 김항식 전 국무총리, 김영호 전 국회의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박관용 전 국회의장,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등등등등. 네. 들어보시죠. 박성중 의원이 그 메모 관련해가지고 해명을 좀 하셨다 그러던데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좀 해명하신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당대표가 얘기했어요.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가 책임 묻겠다고. 책임 묻겠다고 아까 마지막에. 징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책임 묻겠다고 했으니까. 모임에서 박성준 내용 안 나왔다고 말씀하신 걸 알고 있는데 그거 안 나왔어. 그거 박성준이가 과장해가 쓴 거야. 내용 중에 나온 얘기도 있고 안 나온 얘기도 있다는 거예요. 과장이라 그러면 자기가 크게 해석해서 썼겠지. 그런 거 없었어. 왜 공개를 하는 거 같아요? 모르겠어. 하셨어요? 안 해서 그거에 대한 뭐 징계나 이런 것까지 그거는 모르겠어. 좀 더 과감하게 표현하자면 오로지 권력을 잡는 것만을 생각하는 정치입니다. 권력을 잡아서 도대체 뭐를 하겠다는 것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개파가 당내 지지자 그룹을 생성시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결국은 자칭 타층의 어떤 소위 친박이다, 뭐 진박이다 하는 것들이 나오고 실질적인 정책 토론은 저 뒤로 가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우리 국가가 참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뭐 어제 저기 또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하고 말이죠. 문재인 후보와는 뭐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신 겁니까? 뭐 돌아갈 수 없는 다리라고 보는 것이 뭐 따로 있겠어요? 네. 정치라는 게 항상 유동적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그걸 갖다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공동정부 구성 업무를 맡아달라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요청에 따라서 모든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개혁 공동정부 준비위원회를 오늘부터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도 탄핵에 찬성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어느 정도 여기 통합정부에 의사가 있으면 같이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정치가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어르신들이 참 바쁘셨네요. 가능성을 찾아서. 정우감 위원님부터 답 주십시오. 여전히 이제 감정의골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비대위원 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서도 진단했습니다만 현재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지 않는 한 누가 온들 지금 상황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공천권이라는 상당한 그 권한이 있었거든요. 본인도 이제 비례대표 의원이 됐지만 과연 이번에는 지금 임시 방편적인 하나의 수단으로 다 활용한다는데 그런 공간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상당히 좀 회의감이 듭니다. 네. 황장수 소장님 생각은요? 저는 저기 언급된 분 누구도 해서는 안 된다 봅니다. 그리고요, 실질적으로 한국당이 비대위원장에게 정권을 줘서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저는 다음 총선 불출마시오 하면 불출마한다 하겠습니까? 결국은 비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을 우리 중에 누구 좀 가까운 사람을 끌어와가지고 앉혀가지고 영향력 행사해서 또 차기 총선에 공천받고 개파 유지하고 거기에 몰두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아무도 비대위원장을 안 맡는다고 해야 저 당이 갈 때까지 굴러가다가 나중에 전부 총선 불출마하든지 해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비대위원장 맡으러 가는 분은 저는 그분도 성정이 맑지 못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 이거 아주 갈 길을 딱 막아버리죠. 정기남 교수님. 적으로 본다, 목을 친다. 이 메모 하나에 지금 화들짝 당이 뒤집힌 거 아니에요? 내목이야? 바로 내목이 날아갈까 봐거든요. 이게 지금 뭐 혁신한다 그러면서 당은 이미 난파산이 아니라 이미 침몰했는데 자기 목이 어떻게 날아갈지 이른바 배지 달고 있는 원내 정치 계급의 어떤 계급들의 처절한 권력 투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비대위원장 저는 이렇게 뻔한 방식 우리 황장수 소장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요. 지금은 뻔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자, 뭔가 소장파 혁신 그룹을 만들어내라. 그리고 한국판 블레어를 찾기 위한 노력, 시간이 열리겠지만 그런 노력이 더 우선할 때다. 이런 말씀드리고 과거 사례로는 보지 안 된다. 그렇습니다. 과거 방식으로는. 정기환 의원님. 저는 좀 말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김영호 전 국회의장님이나 김병준 교수님하고는 이제 식사를 뭐 여러 차례 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 선의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정당이 아니다. 더 망하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 탐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저 정당을 바꾸겠다고 들어가는 순간 그 선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럼 언제 들어가야 하느냐. 탐욕이 완전히 사라지고 자신의 이익이 없어지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목숨줄만 남아있을 때 이제 내 목숨줄을 지키는 것이 마지막으로 보수를 살리는 것이라고 그들이 절규할 때 들어가셔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당하고 만다. 이것은 이미 지난 몇 번의 과정에서 보수정당의 혁신이 실패했던 것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교를 할까 안 할까 모를 일이고요. 김성환 평론가 배가 부르다니까요. 이번에 뭐 목을 친다 이렇게 문자가 나온 게 그게 복당파 의원 모임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김성태 권한대행도 같이 회의를 했었다는 거고요. 그거 보면서 저는 2016년 총선 직전에 윤상현 의원이 김무성 죽여버려 뭐 이런 욕설팜을 파일 나왔던 무시무시했어요, 이거 진짜. 그게 딱 생각났어요. 무시무시해요. 그러니까 그때 비박계가 지금 복당파 의원이잖아요.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때 친박계가 그렇게 얘기했었고, 진박공천했고, 지금 비박계가 다시 또 친박계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선가 또 그런 녹취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모르죠, 뭐 이러면서. 누군가가 그죠? 녹음하고 있을지 그러니까요. 무시무시한데요. 오은수 교수님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당 의원들 자세를 보면 개혁 쇄신 다 좋은데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 개혁 쇄신하라 그런 태도들 아닙니까? 이게 네가 가라 하와이예요. 하와이는 네가 가라 그런
거니까 거기다 목을 친다고 하니까 활짝 놀랄 수밖에 없는데 그 네 분, 5분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뭐 대부분은 흘러간 물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흘러간 물로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거든요. 지금 물레방아를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물레방아를 뜯어가지고 새롭게 지금 새로운 물레방아를 만들어야 할 그런 상황인데 다만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뭐 5번 중에서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그러니까 그 당시는 여당의 책사를 모시다가 비대위원장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당을 쇄신하면서 말하자면 집권당으로 변신을 한 것처럼 김병준 카드 중 하나는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 서울시장 후보로 모시려고 했다가 본인이 거부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분은 정치인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청와대에서 정책실장도 하시고 또 노무현 정부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이해도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내 소장파와 외부에 저런 분들이 결합해서 한번 당을 한번 살려보자 이런 굳은 의지만 가지고 있다 한다면은 그래도 그 중에서는 그나마 한 카드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7시가 넘어버렸네요. 7시 2분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각 MBN 생방송으로 뉴스와이드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지금 계속 많은 시청자들이 와서 봐주셔요. TV 시청자들께도 감사드리지만 특별히 손을 들어 이렇게 감사 인사를 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패널들은 쑥스러워해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인사해 주셔서 귀 기울여 주신다는데 감사를 해야죠. 그래야 저희가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철수의 새 정치가 뭐야?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은데요. 그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안철수의 정치 인생은 참 어렵고도 어렵다는 것입니다.